네, 안녕하세요. 차플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차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연휴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시장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은 바람이 잦습니다. 가격도 흔들리고 마음도 쉽게 흔들리죠. 그런데도 매일 차트를 펼치고 원칙을 세우고 다시 수정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꾸준함을 가장 존중합니다. 지금 2월은 크게 이기는 장이라기보다 원칙이 곧 실력이 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다 보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때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72K 저항을 두고 64K가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 박스권 행보가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을 잠깐 들어보면 최근 단기 흐름을 좀 보면 72K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저항 이후에 하락의 가속이 붙기보다는 물량 소화의 과정이 나타나는 눌림목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64K가 깨지지 않는다면 72K 저항을 두고 단기 박스권 움직임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고, 네, 말씀드린 대로 64K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72K 저항을 두고 박스권이 이어지는 흐름이 현재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매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2K에서 잡은 숏 포지션은 전량 익절을 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65K에서 단기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안전하게 전체적 수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전략은 멤버십에서 사전에 공유했던 전략인데요. 2월 10일 멤버십 전용 영상 일부를 보면 제가 이게 체크 드렸잖아요. 여기랑 이 사이 레인지를 두고 이 박스권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좀 더 짧은 레인지를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이 저점을 한번 좀 깨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위에 이 67.6K가 지지 구간이긴 해요. 지지 영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구간 한번 여기는 패스를 할 거예요. 롱 포지션.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 66.7K랑 그 메인 롱은요, 여기 구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6.4에서 64.6, 이게 주봉 아래 꼬리 범위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당 구간에 도달하기 전부터 진입의 근거와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 일관되게 대응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 결과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바뀌더라도 미리 세운 시나리오 안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멤버십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조가 안정적인 알트코인들도 함께 점검하면서 단기 확신이나 예측보다는 사전에 정리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중심으로 차분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매매 기준을 조금 더 단단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는 멤버십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제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안내된 텔레그램 공개 채널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에 다 담기 어려운 단기 코멘트나 실시간 흐름의 정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개 채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지난 영상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국면입니다. 여전히 시장 흐름은 지난 60K를 다녀온 이후 큰 방향성보다는 보합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을 벗어난 매매보다 기다림이 더 수익을 지키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65에서 64K 구간이 지지로 잡혀 있고, 위로는 71에서 72K가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거래량인데요. 아래 거래량을 보면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유입이 아니라 에너지가 갇혀있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즉 거래량 자체가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보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러한 흐름을 근거로 지난 영상에서 박스권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동일한데요. 유의미한 거래량 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현재 짧은 레인지 안에서 가격을 옆으로 밀어내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매 전략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런 중요 구간들 자리를 준다면 진입하는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런 구간들에서만 매매를 했죠. 반대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추격으로 잡고 내린다라고 해서 또 추격으로 따라붙은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을 보는 장세였습니다. 이럴수록 박스권 중간에서의 매매가 아니라 손익비가 따라오는 이런 중요 구간들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처럼 말라있는 국면에서 유동성 유입이 매우 얇기 때문에 단기 소음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지금 현물로는 대응 자체가 어려운 구간이죠. 결국 선물 대응 장세인데요. 그래서 심리 자체는 조급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조급함은 최대한 빼고 여유 있게 시장을 보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선물 포지션 대응 자체를 박스권 흐름으로 보고 중요 구간들에서만 매매 대응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서 나타나는 소음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국면에서 움직임을 좀 보면 상승은 좀 빠르고 하락은 비교적 기간을 거쳐서 눌리는 흐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 거예요. 매수세가 좀 빠르고 하락에 가속이 붙는
누르는 과정이 아니라 물량 소화의 움직임으로 눌리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은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비트가 반등에 제한이 걸리는 이유는 알트코인입니다. 현재 도미넌스 흐름을 보면 시장의 메이저급 자산인 비트와 이더는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이더리움을 제외한 기타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요, 이런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이게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비트 도미가 단기적으로 빠지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도미넌스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라서 하락의 의미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알트가 강해서 비트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 두 번째는 비트가 더 약해서 비트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지금 구조는 1번이라기보다는 2번 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아직 기술적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의 온기가 비트가 아닌 기타 알트로 먼저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도미넌스 하락이 좋다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리더십이 비트가 아니라 기타 알트로 이동하는 흐름은 과거에도 지속보다는 진폭이 먼저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펌핑이 돈다고 해서 장세가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장기 추세가 한번 무너진 뒤에 시장이 방향을 재정렬하는 구간이죠. 즉 하락장으로 이제 막 접어든 국면이라는 건데요. 이런 시기에는 메이저급 자산에서 수급이 빠질 때 일시적으로 이더리움을 제외한 기타 알트에서 단기 펌핑이 나타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럼 과거에 시장이 메이저급 자산들의 수급이 지금처럼 빠지는 흐름에서 이더리움을 제외한 기타 알트코인들의 단기 펌핑이 돌면 어땠을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건 되게 고위험 알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조정 국면에서 도미가 꺾이는 순간은 강세의 출발이라기보다는 시장 에너지의 소진 공간과 겹치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비트가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서 수급이 비트가 아니라 엉뚱한 알트로 분산되면은 결국 반등은 힘을 잃고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지금 비트가 올라갈 타이밍에 기타 알트로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을 보는 타이밍이 아니라 비트의 움직임에 더 크게 집중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장은 이 비트가 살아야 알트가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알트가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비트가 한번 휘청이면 현재의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도미 흐름이 지금처럼 만약에 이어진다면 결국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가 60K 단기 변곡이 잡히긴 했지만 결국에는 60K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인 반등이 먼저 나오고 떨어지던 아니면 60K를 먼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건 결국에는 이 60K 저점을 한번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흐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결국 비트로 피신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균형을 다시 한번 맞추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중장기 전략은 명확합니다. 올라오면 오름숏 전략을 메인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게 현재 추세에 맞는 대응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먼저 60K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아래 60K 이하부터는 단기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다만 시장의 큰 추세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잡더라도 길게 끌고 가는 긴 호흡의 전략이 아니라 짧은 단기 관점의 전략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긴 호흡의 매수 관점은 차트가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나 최소한 지금 내리는 가파른 기울기를 해소하는 바닥 다지기 국면이 보일 때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먼저 나올 수 있고 하락세가 먼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당장의 흐름으로 시장이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현재 김프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 김프를 보면 최근까지의 큰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프는 여전히 붙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과거 사례를 좀 보면요, 역사적인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을 때 김프가 좀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60K를 다녀오는 하락에도 김프가 붙지 않고 있는 흐름은 아직까지도 유의미한 저가 매수가 없는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저점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거래 대금을 좀 보면요, 시장의 메이저 코인들의 집중도가 좀 낮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이저 코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단기 테마 중심의 회전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거래 대금조차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코스피나 국장 수준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국내 투심이 꺾인 건 사실이지만 최소한 이런 흐름에서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 구간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따라오기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려가야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60K 저점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종합하자면 단기적으로 64K가 깨지지 않는 이상 72K에서 64K 범위의 단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구조에서 쫓아가는 추격 매매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갇혀있는 거래량 분출이 단기 방향성에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알트코인 흐름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중장기적인 불안 요소가 쌓여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조심해서 나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60K를 이탈하는 하방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저의 진입 시점이나 후속 관점들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채널에서 단기적인 흥분이나 확신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무조건 오른다, 이번엔 다르다 같은 말로 여러분의 판단을 흔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기준, 그리고 어떤 국면에서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대응 분석이 여러분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차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